일주일 전부터 죽었다. 접종하셨어요? 했으니까 섭하기로 했죠. 병든 아이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싹 처리한다고 꼬집부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 일명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가축 전염병 방역망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마찬가지로 A급 질병으로 분류되는 구제역 방역망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미 2011년 3조 원을 쓰고 300만 마리를 살처분한 파동을 겪으며 모든 소에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규모는 작지만 매년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안성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소 2,2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4개월 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시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고 발표한 곳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처음 신고한 젖소를 키우는 농가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소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어도 방역 차원에서 살처분됐습니다. 막상 주민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최초 발생 농가가 다른 곳이란 의심입니다. 지휘장이 들어가면 균 검사를 해갖고 문제 생기면 나류를 중단시키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식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농장, 그 옆에 있는 농장에서 소가 일주일 전부터 죽었다. 어느 정도 무서웠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집에서 해가지고 로 옮겼다 뭐 그런 말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주민들이 거론하는 곳은 인근에 있는 유구 농가입니다. 이웃 농가들과 달리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구제역 백신은 제가 알기로는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제역 백신 타간 기록도 없고 막 그러니까. 농장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백신은 다 접종하셨어요? 구제역 백신은? 했으니까들 섭하기로 했지 나요. 그 백신 다 맞추셨다는 거죠? 그렇죠. 농장주의 주장과 달리 당국은 이곳을 백신 미접종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설처분했다는 보상금도 감액해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당국이 보는 소 구제역 백신의 예방률은 97.8%입니다. 안성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한 젖소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현재 당국은 소를 5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시기나 방법 등을 농장주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이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소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다가 다친 수의사도 있는데 심지어 수의사 같은 전문가들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접종을 정확하게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이 접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백신 접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흘리시면 돼요. 어디요? 네. 아! 저도 저희가 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접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정확한 위치에 찌르지 못하거나 소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에 약이 들어갔다가 움직이는 동안에 새 나올 수 있어요. 성인 남성 4~5명이 팀을 이뤄 접종을 해야 해 인건비 부담도 있습니다. 사육기간으로 보면 1년에 72,000원, 100마리면 720만 원, 1000마리면 7,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백신 접종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축산물은 출생부터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이 기록돼야 합니다. 2008년 이후 도입된 축산물 이력제입니다. 송아지의 경우 태어나면 귀에 고유 번호가 적힌 표부터 달립니다. 하지만 한 농가의 경우 신고한 소보다 많은 소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생각에 1000마리 오면 한 마리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300마리씩은 잡으니까. 한 달이면은 10건 정도? 매매 등의 이유로 소를 이동할 때마다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보유소의 규모를 작게 신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편법이 전염병 관리엔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소를 사오고 여러 군데로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 사이에 병든 아이가 있으면 병든 아이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얘들은 검사를 하고 가야 되는 중간에 검사를 사실은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전염병의 위험이 우선 노출이 되고
방역의 마지막 단계인 살처분 마무리도 현장에선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간 구제역 살처분은 주로 땅에 묻는 매몰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매몰할 땅이 부족해지자 최근 소를 고온으로 처리하는 방식인 렌더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렌더링을 하든 바로 계절이 되면 하든 아마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렌더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렌더링 할 때 처리되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완전히 기름화되고 나머지 열 처리가 되면 거기에는 균이 이제 없는 걸로 다 사멸되는 걸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료나 이렇게 쓰는 걸로. 렌더링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살처분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농가들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매몰 후 해당 토지의 오염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매몰 방식과 달리 렌더링은 살처분 후 남은 잔존물을 해당 농장주 본인이 보유한 땅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분명한 거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지만 더 부패를 하거나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렌더링만 구제역에서 허가를 할 게 아니고 렌더링을 한 사체에 대한 처리까지도 명확한 명시가 좀 필요한 실정이죠. 1월에 소를 살처분한 농가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안에 렌더링 잔존물을 쌓아뒀다가 최근 농가 앞당 1320제곱미터를 빌려서 옮겼습니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한 열흘 전까지. 진짜요? 지금도 내놓으라고 한 열흘 됐어요. 두 달이고 싹 썩어서 아무도 일이 없어. 지네들이 싹 처리한다고 속았지 못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합니다. 누가 신고해가지고 내전한다고 또 다시 적었대 여기 근데 너무지가요. 폐기물법에도 안 들어가요. 폐기물 처리 못해요. 그 병으로 죽으니까. 처리 방법이 저렇게 썰은 다음에 TV를 만들어서 작아서 내는 방법이 없어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쓴 나랏돈은 지난 9년간 살처분 보상금만 2조여 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보입니다. 국내 가축 전염병 방역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탐사하다 바이 중앙일보입니다.